일단은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이 부분만 봤을 땐 나쁘지 않아요. 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 100bp 내려라 요 얘기하고 있죠. 유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유가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작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국제유가 엄청 보지 않았어요? 매일 CPI 요거 막 보면서 9시 반에 눈앞에서 막 CPI 높게 나올까 낮게 나올까 이거만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CPI 국제유가 거의 한 22, 23, 24년도도 봤나? 거의 한 2년, 3년 동안은 국제유가랑 CPI 엄청 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국제유가 지금 안 보죠? 드릴베이비, 무색해진 미국, 업계에선 쉐일붐 끝나간다. 자, 여러분들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일단은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이 부분만 봤을 땐 나쁘지 않아요. 국제유가가 떨어진 부분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물가를 잡아야 되고 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도 제롬 파웰 주지한테 금리 100bp 내려라 요 얘기하고 있죠? 유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이걸 오늘 풀어볼 겁니다.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자, 볼게요. 최근에 여러분들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 증산할 겁니다. 근데 예상보다 더 많이 해. 매달 원유 증산 그 수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어. 몇만 배럴 늘릴게, 몇만 배럴 늘릴게. 원래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작년에 증산하기로 했던 이제 발표했던 숫자가 아마 한 20만 배럴에서 30만 배럴 정도인데 지금은 계속 달달마다 발표할 때마다 올려가지고 거의 한 100만 배럴 가까이 더 추가 증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볼게요 여러분들. 오펙 플러스가 왜 이렇게 증산을 할까요? 일단은 증산을 해서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건 너무 좋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자산시장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펙 플러스가 왜 감산을 이렇게 할까? 감산하는 이유. 자,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일단은 카자흐스탄 최근에 막 그 원유 캘 수 있는 이게 터져가지고 막 유전이 터져서 야 이게 막 늘리고 그리고 막 다른 데들이 그 지역에서 막 터지고 하면서 위기감이 조성이 됐죠. 야 쟤네들이 이제 유전 터져가지고 많이 더 찍어내면 이제 우리가 더 많이 못 팔겠네.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실제로 카자흐스탄, 이라크 얘네들을 경기 안 좋죠. 돈은 많이 벌고 싶어 많이 벌어야 돼. 그러면 오펙 플러스 이제 그 속해 있는 국가들끼리도 야 우리 한 달에 얼마 증산할게 뭐 얼마 할게 서로 약속하고 얘기한 것들 지키지 않겠죠. 그럼 우후죽순 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카자흐스탄, 이라크 너네 약속한 거 안 지켰네? 오케이 너네 한번 죽어봐. 사우디나 뭐 이란이나 이런 애들도 오펙 플러스 패권 잡고 있는 이런 국가들도 어떻게 한다? 이란은 뭐 이제 아니죠. 얘네들 입장에서도 오케이 증산할게. 서로 증산하는 게 배팅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그 방문을 했죠. 중동 방문을 했을 때 빈살만이 바이든한테 대하는 빈살만 행동이랑 트럼프한테 대하는 그 빈살만 행동이랑 너무나도 차이 나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환영 그 자체를 떠나서 그냥 국빈 대우를 해줬죠. 빈살만과 트럼프는 사이가 좋아요.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연준한테 금리 인하를 요구하려면 뭐를 얘기를 해야 돼요? 물가가 떨어지는 거를 보여줘야 자기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되겠죠? 그러면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를 증산해줘야겠죠. 압박을 넣는 겁니다. 야, 중동 너네 좀 원유 좀 증산해줘라. 그리고 어차피 우리 트럼프 행정정책은 너네도 알잖아. 약달러, 저유가, 저물가, 고성장, 포경제정책이잖아. 요거잖아. 그러려면 너네 오펙 플러스 힘이 필요하다. 증산하자. 그리고 미국이 이란이랑 핵협상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랑 핵협상을 한다는 건 시장에서 뭐라고 받아들일까? 미국과 이란 핵협상 잘했습니다. 기사 딱 터지고 나면은 원유 가격이 떨어지죠. 왜 떨어질까요 여러분들?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핵포기에 오케이 그리고 이란 우리 원유도 팔 수 있겠네? 원유 가격 떨어지게.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좀 많이 틀어졌지만 러우 종전 가능성이 엄청 커졌었죠. 우리 상반기만 하더라도. 야 러시아까지도 이렇게 나와? 오케이. 원유 가격은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국제 유가가 거의 한 60불에서 막 아래로 뭐 떨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77불이었는데 57불, 61불 왔다 갔다 해요. 자, 근데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국제유가가 떨어져서 트럼프 정부한테도 좋고 이것저것 다 좋은데 지금 누가 고통이냐면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 고통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자마자 얘기했던 게 뭐냐면 베이비들이 원유 미친 듯이 찍겠다. 물가 낮출 거고 인플레이션 잡겠다. 그 얘기를 했죠. 자, 근데 볼게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뭐를 같이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때렸죠. 관세를 때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 어찌됐든 간에 미국의 셰일 오일 기업들도 시추 장비를 통해서 기름을 뽑아대야 되는데 시추 장비 부품이 가격이 올라버렸네. 자, 내가 원유를 캐야 되는데 부품 가격이 올라버렸어. 기계 가격이 올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전에는 60불에 원유를 캘 수 있었는데 관세 때문에 철강 가격이 오르고 시추가 부품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서 65불, 70불로 올라갔어. 마진이 안 맞죠.
손익분기점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미국 셰일 오일 기업들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그 중국산 시추 장비 그게 얼마였냐면은 우리나라 원화로 한 890만 원, 6,500불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지금 그게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15,000달러, 2천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시추를 할 수 있었던 장비를 중국에서 수입을 했다면 그거 지금 2천만 원에 수입을 하는 거예요. 시추 장비 가격이 2배 올랐으니까 미국의 셰일 오일 기업들 얘네들 손익분기점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국의 셰일 오일 기업들이 이제 그 원유를 캘 때 케이싱이라고 이 철강이 들어가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했죠? 철강 관세를 50% 인상했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셰일 오일을 뚫어서 캐려면 케이싱이 들어가야 되는데 케이싱 가격이 50% 이상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럼 원유 증산하는데 얼마나 들까? 셰일 업체. 지금 미국의 셰일 업체 손익분기점이 65불에서 70불이에요. 근데 지금 볼게요. 국제유가가 61불, 57불. 그럼 미국의 셰일 업체들은 지금 베이비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원유 찍을 수 있을까, 없을까? 원유 못 찍죠. 손해보면서 어떻게 찍어? 엑손모빌, 쉐브론 얘네들 두 개는 괜찮아. 그나마 짱짱하니까. 얘네들 제외한 나머지 미국 상위 20개 셰일 그 오일 기업들이 있죠. 얘네들 이번에 자본 지출 그 감축했는데 그게 얼마냐면은 18억 달러예요. 수준이. 3% 정도 감소했다는 겁니다. 자본 지출 예산은. 쉐브론도 내년 말까지 비용 절감 때문에 인력의 15% 20% 감원한대요. 지금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죽을만 나는 거야, 지금. S&P 글로벌 그 커머더티 인사이트라고 얘네들이 이제 통계 데이터 내는 업체인데 올해 이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전년 대비 한 1.1%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요 정도 감소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20년도 팬데믹 때, 코로나 때 그때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감소하는 거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베이비들이랑 지금 아예 상황이 달라져 버렸죠. 원유를 많이 생산해서 저유가 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낮추고 연준의 금리 인하를 도모해서 미국의 경제를 성장시킨다. 근데 지금 오히려 미국에 있는 셰일 오일 기업들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죠.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최근에 오펙 플러스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증산을 하는 이유 이제 나왔죠. 중동에서 지금 증산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트럼프랑 빈살만이랑 사이가 좋아서 말려 죽이겠다는 거죠. 최근에 원유 치킨 게임 했을 때요, 사우디가 셰일 오일 터지고 나서는 중동이 졌어요. 최근 전적은 셰일 오일 딱 터지고 나서 중동 오펙 플러스가 미국한테 원유 패권을 놓쳤습니다. 내줬어요. 근데 오펙 플러스 지금 중동 입장에서는 현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빼앗겼던 에너지 패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지금 오펙 플러스가 계속 증산을 통해서 유가를 낮춥니다. 죽어나는 건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겠죠. 원유 패권을 가져올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 계속 증산을 하고 미국 셰일 기업들도 계속 똥줄을 타는 거야. 여러분들, 머스크랑 트럼프랑 싸웠죠, 얼마 전에. 왜 싸웠어요? 트럼프의 BBB 법안, 감세 법안에 우리 뭐 전기차 지원도 안 해주고 나한테 약속했던 거 주지도 않아서 열이 받았죠. BBB 법안에 누구 들어가 있었어요? 원유 기업들, 밀어주는 법안들 다 들어가 있었죠. 이제 좀 퀴즈가 풀리세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BBB 법안에 셰일 오일 기업들을 위한 정책들, 이런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었는지, 뭐 석유나 가스나 추출할 수 있는 연방 그 토지를 연 4회 임대를 해주고 세금도 낮춰주고, 그리고 무조건 뭐 환경이 오염 이런 규제 없이 그냥 다 무조건 뽑을 수 있게끔 해주고, BBB 법안에 들어간 이유가 지금 현재 미국의 셰일 오일 기업들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선심성으로 넣어준 겁니다. 근데 이걸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아마 다른 경제방송들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요거를 우리 시장에 녹일 줄 알아야겠지. 우리 코인뉴스 방송을 보시려면.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저유가 정책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원유 패권, 에너지 패권을 놓치기는 싫을 거예요. 놓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지. 무역을 흑자로 가져간다 그러는데 어쨌든 무역을 흑자로 가져가려면 미국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팔아야 돼요. 지금 미국이 공장이 준비가 돼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나요? 중국처럼 공장이 져져서 뭐 수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제일 잘하는 거, 무역을 흑자낼 수 있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에너지예요. 그리고 플러스 식량입니다. 식량은 배제하고 에너지 패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요게 또 어떤 거냐면은 러우 종전 있죠. 러우 종전을 계속 추진했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사이가 틀어졌어. 제가 봤을 때 사이가 틀어진 것보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러우 종전이 지금 급하지가 않아요. 급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러우 종전까지 해결이 된다고 해볼게요. 미국의 셰일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 셰일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산 원유까지 나오면 미국 셰일 기업들 다 무너져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푸틴이랑 입을 맞춰야겠죠? 조금만 더 뚫어야겠죠? 러우 종전을. 지금 일단은 러우 종전 요 부분이 미국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결국에는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에너지를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셰일 기업들을 구해줘야 됩니다. BBB 법안 요걸로는 안 돼요. 구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두 가지 해결책이 있거든요. 첫 번째 해결책 뭘까? 미국의 셰일 업체들의 손익분기점을 낮춰줘야 돼요. 손익분기점을. 그 말은 즉슨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주던가
혹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서 원유 수요량을 늘려줘서 어찌됐든 간에 셰일오일 기업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줘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정부에서 셰일오일 기업들을 자금을 지원을 해줘. 어찌됐든 정부 돈을 쓴다는 건 상원하원 통과를 해야 돼요. 가능할까요? BBB 법안도 지금 안 되는 와중에 불가능하죠? 정부에서 돈 못 밀어 넣어요. 자, 두 번째.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금 올릴 수 있을까? 수요를 올릴 수 있을까요? 올릴 수 없죠. 올릴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지금 미국 셰일 오일 기업들의 그 손익분기점이 올라간 이유가 뭐죠?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에요.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셰일 오일 기업들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이 관세 인상 정책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유예하던가 혹은 철회하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 받을 거 받고 협상을 끝내던가 이런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세요? 미국이 재정으로 밀어 넣어준다, 찔러 넣어준다? 불가능해요. 전세 글로벌 경제가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원유 수요가 늘어난다? 불가능해요. 지금 당장은. 자, 한 가지죠. 관세 협상을 유예하던가 철회하던가 중국과의 긍정적인 관세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셰일 기업들을 최대한 숨통을 트이게 해줄 가능성이 높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9일날 중국과의 관세 협상 있죠? 이거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 개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세 협상들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식량도 있고요. 유통업체도 있고요. 밤새 이거 얘기 다 드리면 카테고리별로 밤샌다고 그 중에 한 개 갖고 온 거예요, 셰일. 그래서 제가 미국과 중국 협상은 긍정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기대해 봅시다. 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좀 재밌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조금 이제 이해가 돼? 왜 그러는지? 멤버십 방송 보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수요일날 기대하세요. 코피 터질 만한 거 지금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월 9일날 오늘 미국과 중국의 협상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봅시다. 지켜보고 전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발등에 불 떨어졌다. 관세든 뭐든 지금 자존심 때문에 뭐 길게 못한다.